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2002년 부산의 어느 잔인했던 봄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이라고 부르죠. 법전 위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차가운 5글자로 덮여버렸고 범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는 아주 기묘하고도 슬픈 사건입니다. 때는 2002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대한민국 전체가 붉은 악마가 되어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 소란스럽고도 흥분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 축제의 열기 뒤편 부산 사상구 개법동의 좁은 골목에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태양다방이라는 찻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던 22살의 아가씨 양양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양양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도 허투루 돈을 쓰는 법이 없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했거든요. 그녀의 꿈은 소박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요리 공부를 하고 언젠가 멋진 셰프가 되는 것. 그 꿈 하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던 평범한 20대였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밤 10시 고된 하루를 마치고 퇴근을 했죠. 그리고 밤 11시쯤 아끼던 후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언니 퇴근했어요? 지금 어디에요? 수화기 너머로는 거리의 소음이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양양은 짧게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서면이야. 이 네 글자. 이것이 양양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그녀는 연기처럼 증발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언니가 동생의 자취방으로 달려갑니다. 문은 굳게 잠겨있고 방 안은 마치 주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디 멀리 떠난 흔적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언니는 수소문 끝에 동생이 일하던 태양다방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니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죠. 양양 못 보셨어요? 우리도 며칠째 출근을 안 해서 이상하다 했지. 단순한 가출이나 잠적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언니는 실종 9일째 되던 5월 30일 떨리는 손으로 사상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제발 별일 없기를, 그저 어디선가 잠시 방황하는 것이기를 빌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2002년 5월 31일 낮 12시 25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성창목재 앞바다.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던 부유물들을 치우던 한 공공 근로자의 눈에 파도에 떠밀려온 묵직한 마대자루 하나가 들어옵니다. 처음엔 그저 누군가 비양심적으로 버린 쓰레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루끈을 풉니다. 안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니었어요. 한 겹, 두 겹, 세 겹. 마치 안의 내용물을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듯 무려 6겹이나 꽁꽁 싸매져 있었죠. 마지막 6번째 비닐을 벗겨냈을 때 그가 마주한 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손발이 청테이프로 결박된 채 차갑게 식어버린 젊은 여성의 시신. 바로 열흘 전 서면이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22살 양양이었습니다. 경찰 무전이 다급하게 울립니다. 여성 변사체 발견, 신원 확인 요망. 신원은 금방 밝혀졌지만 시신의 상태는 수사관들마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양양은 옷을 입은 상태였고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몸에 새겨진 상처들이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총 40군데의 자창, 즉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됩니다. 40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중 목숨을 앗아갈 만한 치명상은 고작 2~3군데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7개의 상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위협용 상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칼끝으로 찌르고 또 찌르고 고통을 주면서 무언가를 알아내려 했던 겁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말해 라고 윽박지르듯이 말이죠.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잡습니다. 양양은 평소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범인은 이걸 노렸을 겁니다. 돈을 노린 강도 살인. 그리고 피해자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됩니다. 양양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 그녀의 통장에서 현금 296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인출 장소는 양양이 일하던 다방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은행 CCTV를 확보합니다. 화면 속에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 뉴욕 양키스 로고가 박힌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흰색 긴팔 티셔츠에 곤색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발에는 편안한 조리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창구 앞에 서서 양양의 돈을 빼갑니다. 모자챙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경찰은 확신합니다. 이놈이다. 니놈이 범인이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6월 10일, 이번엔 부산 북구 덕천동의 또 다른 은행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양양의 적금 통장이 해지되고 무려 600만 원이 인출된 겁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2명이 나타났죠. 키 160cm 정도, 한 명은 통통한 체격의 단발머리를 한 30대 초반 여성, 또 한 명은 비슷한 키의 긴 파마머리를 한 20대 후반 여성. 파마머리 여성이 창구 직원에게 양양의 신분증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 통장 해지해주세요.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본인이 맞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가 맞다니까요 라며 뻔뻔하게 우깁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재발급받고 적금을 깬 뒤 유유히 사라졌죠. CCTV에는 남자 1명과 여자 2명, 총 3명의 얼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용의자 A, B, C로 특정하고 대대적인 공개 수배에 나섭니다. 현상금도 걸었고 방송에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온통 월드컵 4강 신화에 쏠려 있었던 탓일까요? 그들의 얼굴이 전국에 뿌려졌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끔찍한 사건은 부산의 수많은 미제 사건 파일 더미 속에 묻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5년이 되었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경찰에게는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들 기회가 생긴 셈이죠. 부산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먼지 쌓인 파일첩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꺼내든 퍼즐이 바로 이 태양다방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SNS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드라마 시그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라 미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았거든요. 여러분이 경찰의 시그널이 되어주세요. 경찰이 올린 CCTV 속 용의자들의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한 통의 제보가 날아옵니다. 이 여자들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데요? 13년을 멈춰있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CCTV 속 여성 용의자 2명, B와 C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들은 사건 당시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입에서 경찰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 남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두 여성이 자주 상대하던 단골 손님, 바로 진짜 주범으로 지목된 양 모 씨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집요했습니다. 당시 기지국 통화기록 1만 5천 건을 샅샅이 뒤졌고 CCTV 속 남자의 걸음걸이, 패턴, 귀의 각도, 심지어 탈모 형태까지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용의자 양씨. 그는 2002년 당시 20대 후반으로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을 조회하던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건 발생 2달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에는 부녀자 강간 사건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10년을 살고 2014년에야 출소한 상태였죠. 강력범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전과 기록. 게다가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또 나옵니다. 사건 직후 양 씨가 몰던 국산 스포츠카를 헐값에 중고로 산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아, 그 차요? 차를 인수받아서 뒷좌석 시트 커버를 벗겼는데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원래 시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거든요. 꼭 핏자국처럼요. 모든 화살표가 양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정점을 찍은 건 양 씨가 사석에서 내뱉은 말들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경찰 조사가 아니라 형사들과 담배를 피우며 무용담처럼 늘어놓은 이야기. 녹취록에 담긴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있다가 퇴근 시간에 같이 나온 거지. 드라이브나 한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방 찌르니까 애가 우욱 이러더라고. 자고 있던 애가 우욱하면서 피가 확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지. 아, 이건 내가 못 돌이킨다.
그래서 반 미쳐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계속 찔렀지. 아직도 그 우욱하던 장면을 못 잊겠더라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 묘사. 마치 자신이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디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섬뜩한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공식 조서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한 말도 아니었고요. 법적으로는 그저 술자리 잡담이나 허풍으로 취급될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약한 말들이었던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양 씨는 태도를 싹 바꿉니다. 그때 한 말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담배 좀 얻어 피우고 폼 좀 잡으려고 지어낸 얘기예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살인에 쓰인 칼이나 DNA 같은 스모킹 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너무나 뚜렷했죠.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뺀 사실, 공범들과의 관계, 과거의 유사한 범죄 수법, 핏자국이 의심되는 차, 그리고 저 소름 돋는 녹취록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려 3명은 사형을, 4명은 무기징역을 권고했죠. 재판부 역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늦었지만 범인을 잡았고 벌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판결을 뒤집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법원입니다. 2019년 1월 2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째,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 지문도 DNA도 목격자도 없다. 둘째, 양 씨가 돈을 인출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살인범이라 단정할 순 없다. 누군가 제3의 인물이 살인을 저지르고 양 씨에게 통장만 넘겨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해 사망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고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판결은 무죄로 확정됩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 아래서 13년 만에 잡혔던 유력한 용의자는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시죠? 저렇게 정황이 확실한데 어떻게 무죄일 수가 있지? 라는 분노와 그래도 증거 없이 처벌하면 안 된다는 법의 논리가 머릿속에서 충돌하실 겁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형사들도 탄식했습니다. DNA가 없는 사건은 영원히 해결하지 말라는 거냐며 허탈해 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팩트는 단 하나입니다. 마대자루에 담겨 차가운 바다를 떠돌았던 22살의 요리사 지망생 양양. 그녀가 왜 누구의 손에 의해 40번이나 칼에 찔리며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는지 우리는 그 답을 여전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통장 비밀번호, 텅 빈 계좌, CCTV 속의 세 사람, 그리고 사석에서 흘러나온 그 끔찍한 고백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어쩌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마지막 퍼즐 조각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닷가에서 쓰레기 마대자루를 풀던 인부의 손길. 비닐 6겹을 벗겨냈을 때 마주친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보다 열흘 전 수화기 너머로 서면이야 라고 짧게 답하던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 그 열흘의 시간 동안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끝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 차가운 바다 위를 떠돌던 원혼의 억울함은,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괴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그 씁쓸하고도 무거운 뒷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